22년 2차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패스할게요. 뭐 이제 뻔한 내용들이 이미 앞서 이제 다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자, 4번. 해양과학조사법상 자,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부터 리을까지 숫자, 주어 있나 없나? 없죠. 하나씩 좀 다 읽어봐야 될 내용이 되겠다. 우선 기억에 자,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자, 상식선에서 봅시다. 자, 틀릴만한 내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리뷰. 해양과학조사법상 규정된 내용이 뭡니까? 해양과학조사에. 자, 우리나라 영해 EEZ의 자,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 조사를 한다.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제 유엔 해양법인데요. 유엔 해양법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해양과학조사법이다. 외국인 또는 이제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서 해양과학 조사를 한다. 자, 영해에서는 자, 금지되어 있죠.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 EEZ에서는 동의를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제 기본적인 내용 틀이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상에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해야 된다. 요거는 크게 틀릴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니은에 해양에 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적법한 그런 행위를 자, 해양과학 조사를 하면서 방해만 또 안 되겠죠. 상식선에서. 디귿. 자, 해양과학 조사와 관련된 국내법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리을도 마찬가지. 자, 환경보호 보존을 위한 자, 관련 국내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이 법은 유엔 해양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법령은 특히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외국인에게 법 적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자, 외국인에게 법 규정을 한다. 항상 자, 국제법규에서 규정된 그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알았나? 자, 디귿, 리을, 출제 포인트가 똑같은데요. 국내법이 아니고 이제 국제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봐야 가장 합리적인 선지가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한번 쭉 봐보세요. 다른 거 틀릴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국내법이냐 국제협약이냐 이런 건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5번 해상교통안전법상 면허의 취소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4번까지 숫자는 거의 없죠. 뭐 4번에 숫자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될 것은 주어. 자, 그 다음으로 의심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우선 첫 번째 주어부터 의심을 좀 해봅시다. 해양경찰청장은 직접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겠다. 자, 이것도 틀렸는데요. 자, 해기사 면허에 관한 규정은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선박직원법에 규정되어 있죠. 자, 선박직원법에서 해기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발급권자는 해수부 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급도 해수부 장관이 있으니 이 해기사 면허 취소도 누가 하겠다? 해수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직접적인 청장의 취소 권한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1번부터 이제 틀려서 제가 됐고, 이번에 해양경찰청장은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운항을 하기 위해서 조차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안을 지시한 경우 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는 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틀렸습니다. 정지할 수 있다 아니고 자, 요청할 수 있답니다. 누구에게? 해수부 장관에게. 그죠? 자, 따라서 밑에 3번에 자, 해양경찰서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하여 조차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취소 정지할 수. 이것도 이제 똑같이 틀렸죠. 그죠? 자, 해양경찰청장은 장관에게 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그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제서야 옳은 선지가 나왔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맞던 내용이에요. 6번 선지는 사실 뻔한 내용이죠. 뻔한 내용 자, 그대로 빼서 하겠습니다. 자, 내려서 밑에 7번 해양환경관리법에 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 몇 개인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데요. 대부분의 법령에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물론 당연하겠지만 자, 소관부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관부처. 알겠나? 소관부처. 자, 그러면 이제 우선 해양환경관리법은요. 소관부처가 어디입니까? 해수부죠. 첫 번째 해수부. 해수부. 두 번째 자, 해양환경관리법을 보다 보면요. 자, 물론 이제 관리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관리청. 관리청 기억납니까? 관리청. 영해 내수의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영해 내수. 시도지사죠. 영해 내수. 기억나? 다시 기억해야 돼. 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이제 그 관리청은 영해 내수의 관리청은 시도지사였다. 자, 그리고 EEZ 대륙붕의 관리청은 어디였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시도지사. 자, 그리고 이제 해양환경관리법에요. 자, 오염 방제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염 방제에 대한 뭐 조치, 오염 방제 장비 이거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 해양경찰 청장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청장이 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선박이 오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 신고를 해야 될 의무도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 방제 의무자의 방제 의무도 규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고 의무, 방제 의무 또는 이제 방제 협력 의무 이런 내용들도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일을 안 했을 때 이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해양경찰청장이었죠. 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 명령을 했다. 말 안 들어. 근데 그 보복이 없어. 그냥 보복이랄게. 보복이 없어. 말 듣겠냐? 국가에서 야! 해! 안 할 거야. 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뭐 아무런 조치 없잖아. 뭐 벌금이 있냐, 과태료가 있냐, 뭐가 있냐, 그 말 듣겠냐? 안 듣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을 때, 국가에서 이런 이제 뭐 조치 명령을 이행했을 때 안 한 데에 대한 보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과태료 같은 거야. 맞나? 그러면 이제 요 해양경찰청장이 야 방제했는데 안 했어. 그럼 뭐 때려야겠어요? 과태료 때려야지. 그럼 누가 되겠어요? 해수부 장관, 시도지사, 해양경찰청장.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법령 다 외울 거예요. 다 외우지 못합니다. 다 외우진 못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법령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아, 이 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무 또는 뭐 부과, 의무에 대한 부과 권한 누구한테 있었지? 그러면 이제 요 의무에 대한 부과를 안 했을 때 그때 과태료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에 대한 내용들만 잘 리마인드 해보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퀴즈. 자 예를 들면 이제 수상구조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누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아주 쉽잖아. 아까 말했잖아. 소관부처 어디야? 우선 수상구조법에 대한 소관부처 어디 계세요? 해경이잖아. 그러면 해양경찰 청장 또 하나 있어. 근데 이 수상구조법에서 말하는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하죠. 그러면 이제 요 해수면에서 구조는 구조본부장 즉 해경을 말하고 내수면에서 구조는 뭐 어디 말하면 소방을 말하잖아. 그러면 이제 요 과태료 부과징수 누가 계세요? 소방관서장, 소방청장 알았나?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9번 자 해운법상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운항관리자 아까 봤던 내용이다. 운항관리자 역할 누구였습니까? 교통안전공단에 선임을 받아서 보통 지시, 확인, 수리, 다음에 점검 또는 이렇게 이제 교육을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이제 운항관리자죠. 근데 운항관리자가 자 여객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고 승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 이제 신분증 제시하고 이제 여객 확인하는 것은 여객 운송 사업자의 사업자 의무였고 자 이를 대행하는 게 승무원들이 대행한다 그랬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 1번 내용 틀린 내용이고요. 2번에 자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자 출항 전에 밑줄 여객 운송 사업자로부터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된다. 2번 이미 힌트가 있었어. 1번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자 모르는 친구들도요. 자 2번을 읽으면 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하구나 라고 봐야 돼. 승선권은 누가 발급해? 자 이 여객운송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거잖아. 그럼 확인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객운송 사업자가 승선권을 발급 확인해야 되겠죠. 1번, 2번 사실 연결되는 게라니까. 밑에 이제 3번에 자 여객운송 사업자는 자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밑줄 자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 거부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특히 3번 선지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여객선의 뭐 승선권 또는 뭐 여객의 뭐 승선 확인 이런 관련된 규정은 특히 회사법 안에서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거 이제 특히 자주 출제되니까 자주 보라 그랬죠. 잘 보라 그랬죠. 기록해 주시고요. 자, 4번에 자 여객운송 사업자는 여객 명부를 요거는 자 유도선법에서 똑같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며칠입니까? 자 30일이 아니고 3개월이죠. 반드시 암기를 해라. 자 10번 패스합니다. 11번 4번 선임해 볼게요. 자 낚시어 사업자 선원은 자 보호자를 동반 아니한 자 14세 미만의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거 이제 14세 미만과 관련된 규정이 한 몇 개 정도 더 있었어요.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른 낚시 어선에 규정돼 있었고 또 하나 이와 비슷한 유선에 규정돼 있었고 또 하나 수상구조법에 따른 종사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죠. 그거 하나 더. 그러면 선언법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선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6세입니까? 그건 16세.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괜찮다. 저 15살이니까 아버지 그 항만관청에 신고할 거 이거 아니라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따라서 밑에 이제 12번은 오케이 패스. 자, 13번 봅시다. 자, 항만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옳은 것은 항만법은 자, 체계적으로 자, 항구를 자,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다. 여기 이제 항만법이었죠. 그럼 항만법에 규정된 항이 뭐 있습니까?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었죠. 자, 무역항 국가관리 그다음에 지방관리 무역항. 마찬가지로 국가관리 무역항, 자, 지방관리 무역항이 있었고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정의 구분해라. 정의 구분해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 여객 수송, 편의점어, 자, 화물 활성화, 주목적, 자, 이거 등등등 다 한다. 어디야? 지방관리 연안항이죠. 자, 지금 무역항에 대한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자, 화물이었어요. 화물 처리. 자, 요 키워드만 하면 돼.
자, 무역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외항선이 드나드는 광역권 화물, 관리 국가관리 무역항이고요. 자, 지역 화물에 대한 처리 어디였습니까? 지방관리 무역항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한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안보.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비상사태 때 주로 이제 뭐 대피처로 쓰는 게 바로 이제 국가관리 연안항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 자, 국가는 국가관리 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국가관리 연안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안보가 껴있으니까. 자, 3번에 국가관리 무역항의 개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각각 기억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개, 17개, 12개, 19개, 토탈 62개라고 그랬죠. 그죠? 암기를 해라. 자, 내려서 밑에 이제 4번에 자, 항만시설용 부지. 자, 항만시설용 부지. 자,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자, 부지가 없으면 항만이 운영되겠나? 그래서 이제 무슨 시설? 기본 시설은 아니니 기능 시설이겠다. 필수적인 시설이니까. 자, 두 번째, 보관 창고 배후 유통 시설은 여러분들 여기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원 시설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요.